왼쪽 그리고 오른쪽까지 잡아냅니다. 이번 라운드를 깔끔하게 가져가는 젠지. 라운드 스코어 7대5로 앞서 나갑니다. 꿈을 향해 노력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달립니다. 직업과 진로에 대해 깊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직업 탐구 생활. 오늘의 직진!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조아린입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골입니다! 때렸어요! 놓칩니다, 놓쳐요! 혹시 감이 오시나요? 이분 없이 스포츠 경기를 관전한다면 그야말로 김 빠진 콜라, 안고 없는 찐빵일 겁니다. 냉철한 경기 분석은 물론 속사포처럼 빠른 중계와 강렬한 샤우팅으로 스포츠의 재미를 더하는 분이죠. 정용검 스포츠캐스터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스포츠를 중계하는 캐스터 정영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세상의 모든 스포츠를 중계한다. 정말 멋진 소개인데요. 스포츠캐스터님의 일상을 보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되게 남들보다 늦은 시간인데 출근하시네요? 네, 그러네요. 밤 10시가 조금 넘었으니까. 오늘 그 VCT 마스터즈 마드리드 2024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스페인에서 열리는 경기니까 이 시간에 출근할 수밖에 없죠. 네. 저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잤는데도 피곤하네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스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펼쳐지는 대회를 중계할 때는 밤에 출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유롭다고 하기도 뭐한 게 결정을 제가 해야 자유로운 건데 이거는 일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요. 계속 시차를 국내에서 바꿔나가는 게 좀 힘들긴 한데 뭐 이 직업의 숙명이죠. 새벽 중계 너무 졸릴 것 같은데요? 혹시 중계하면서 졸아보신 적 있으세요? 솔직히 제가 그 메이저리그 중계를 할 때 우리나라랑 미국 시차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새벽 막 2시, 3시 경기를 해요. 그러면 너무 졸리잖아요. 그래서 한 7회쯤 되면은 이게 약간 이렇게 졸려요. 그래서 바깥쪽 볼입니다. 카운트 원볼. 들어왔습니다. 원앤원. 약간 이렇게 중계한 적 있어. 그래서 같이 하는 해설위원님들이 와, 넌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공 던질 때마다 계속 볼 카운트는 세냐? 막 이랬던 적 있어요. 근데 사실 새벽 중계하면 너무 피곤하긴 한데 또 그게 있어요. 밤에 출근을 하고 또 새벽에 퇴근을 하잖아요. 그럼 뭔가 내가 오늘 하루 되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느낌 들어서 좀 뿌듯할 때가 있긴 해요. 네. 그럼 새벽 중계 이외에 또 스포츠 캐스터로서 힘든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출장이 많다는 점. 출장. 저는 원래는 여행 밖에서 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랑 살 때 뭐 MT를 가거나 이러면 너무 기분 좋고 너무 이랬었고 좋죠.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이게 스포츠캐스터를 하면서 일주일에 3일씩 무조건 지방에 가서 자야 된다? 왜냐면 프로스포츠가 열리는 구장들은 전국 팔도에 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3일 정도 밖에서 자야 된다. 이거 하다 보니까 짐 싸고 내려가서 일하고 거기 숙소에서 쉬고 뭐 해외에서 펼쳐지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오랜 시간 타고 가서 하고 시차 적응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게 전 좀 나중엔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주변에서 이제 아직도 제 나이에도 밖에서 자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너무 부러워하죠. 나도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자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보기엔 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럴 것 같긴 해요. 감자가 엑셋. 저는 자료가 무조건 많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현장이라든지 뭐 스튜디오에서 중계를 할 때
자료가 없고 내가 정보가 없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이 방송을 끌고 가지에 대한 마음속 두려움이 있으면 말조차도 잘 안 나와요. 그 자료를 예를 들어 제가 100을 준비하면 그날은 10%만 쓰는 걸 목표로 해서 거의 대부분 캐스터들은 들어갑니다. 이 자료를 전부 다 안 쓰더라도.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해야 자신감 있게 좀 방송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스포츠 중계를 하시면서 그냥 대본 없이 쭉 가시는 거예요? 스포츠 중계는 대본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 스포츠 중계 작가님이 있으면 이 선수가 골을 언제 넣을지 안타를 언제 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아예 대본이 없고 대신에 이제 자료 같은 것만 있어요. 선수들의 뭐 다양한 정보 이런 자료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대본이 없다 보니까 사실 대본에 보면 그 MC님도 들고 있지만 이름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제가 대본이 없다 보니까 3시간 동안 중계를 같이 했는데 마지막 클로징 할 때요.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름이 기억 안 이렇게 된 나시는구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대본이 없는 대신에 이제 제 자료에 그거 하나 써놔요. 이 경기의 이름과 그리고 해설위원 성함, 경기장 요건 꼭 써놔요. 그럼 대본이 아예 없으면 그 대본이 없어서 실수하는 실수담이 좀 있을까요? 이게 대본이 없어서 실수라기보다는 그 상황적으로 제가 잘못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타구를 왼쪽으로 보냅니다. 우익수 잡아냅니다. 잠깐만 이거는 우익수가 잡으면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왼쪽 오른쪽으로 잘못 말한 적이 있어요. 너무 긴장되고 그 신입 시절에. 근데 중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이런 실수들은 자연스럽게 넘어가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중계 현장으로 가볼까요? 여기서 있는 거는 오늘 발로란트 신규 요원 스코틀랜드에서 온 말썽꾸러기 클로브가 복귀를 하는 날이라고. 클로브가 무슨? 선수 이름은 저는 이게 약간 병적으로 사람 이름 기억을 못해요. 그게 저한테 너무 핸디캡인데 그래서 저는 모든 선수 이름을 다 써서 가져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캐스터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름은 항상 제 가장 위 종이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이를 순간순간 빨리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기억 안 날 때도 눈만 내리면 볼 수 있는 위치에 두고요. 경기 용어 같은 경우들은 오히려 기억하고 바로 외치기가 쉬워요. 그런 건 잘 암기가 돼서 경기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 적은 거의 없는데 만약 기억이 안 나면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축구에서 스로잉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사이드라인 바깥쪽에서 던질 준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스로잉을 준비합니다. 한마디 하면 될 걸 약간 말이 길어지겠죠. 라인 바깥쪽에서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서 네, 그런 것들은 메이크업이 됩니다. 근데 선수 이름은 메이크업이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지 씨의 사촌 막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게 가장 힘들죠. 캐스터의 생명은 또 목소리잖아요. 평소 목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하게 지키는 건 찬물을 절대 안 마십니다. 네. 찬물이 목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항상 생수를 사면 전부 다 냉장고에 넣지 않고 다 상온에 둬요. 그래서 찬물 안 막는 거. 그리고 도라지 즙 이거를 꼭 챙겨 먹는 거. 이 정도로 저는 목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기 기운 있거나 목 감기가 올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약부터 먹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사실 식사 자리나 뭐 술자리를 하거나 그러면 노래방 가는 걸 진짜 좋아했거든요. 네. 스포츠 캐스터가 된 뒤로 거의 가지 않아요. 어렸을 때 그 연차가 얼마 안 됐을 때 한두 번 갔었는데 그랬더니 제가 일하는데 데미지가 바로 오더라고요. 그쵸. 아 이거 아니다.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 나 바로 혼나겠다. 그래서 이제는 노래방 가는 횟수가 1년에 한 번, 2번 정도 될까 말까요. 근데 뮤지컬 배우시니까 노래 한 곡 잘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요? 아, 아니 왜냐면 저 뮤지컬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정말요? 뮤지컬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그럼 부끄럽지만 네. 아주 짧게 고맙습니다.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은 그런 네. 곡으로 한번 간단하게 네. 불러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와. 부끄러워.
부끄럽네요. 이게 보통 그 조승우 씨가 불러서 그쵸. 조승우 배우님이 불러서 이렇게 됐는데 여자 목소리로 또 들으니까 색다르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정영건 캐스터님처럼 그 좋은 발성과 발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 언어 습관에서 차이가 나는데 뭐 MC분도 저한테 질문하실 때 어떠셨나요? 세상의 모든 스포츠를 중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대부분 여자분들은 서로 간에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남자들은 세상의 모든 스포츠를 중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차이가 입을 여자분들은 크고 위아래로 넓게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음가라는 거는 정확한 입 모양과 혀의 위치에서 표현이 되는데 남자들은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면 이렇게 나와요. 안에서만 이렇게. 네. 평소에도 그래서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면서 말을 하려는 연습을 하면 그러면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오버스럽게 하면 이 역시나 뭐 아시겠습니다만 입 모양도 근육이고 모든 게 근육이라 스트레칭 하는 것처럼 많이 늘어나지면 발음이 자연적으로 좋아져요. 천천히라도 입을 최대한 이렇게 찢는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시면 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하린입니다. 오늘 캐스터님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약간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발음이 좋은 분들은 제가 이렇게 입 찢으면서 얘기하라 그래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 카메라 감독님 시켜보면 평소 말할 때랑 입 크게 찢으면서 말할 때랑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몇 번 했다고 지금 입이 훨씬 풀린 느낌이 드는데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그럼 영상 계속 보실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발로란트 마스터즈 마드리드 그랜드 파이널 경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승한 팀은 아직 없었고요. 대한민국 발로란트 역사상 결승 무대도 그리고 우승도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 발로란트 씬에서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일단 우리나라 팀이 발로란트 씬에서 처음으로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우승하게 되면 역시나 최초 우승이 될 거고 오늘 신규 클로브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전략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신데 일단 뭐 해봐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 네, 해봐야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텍스처 제육 3인분 또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계신 분들 있고요. 네, 그럼요. 오늘 텍스처가 또 한번 활약을 해준다면 젠지의 우승이 좀 전에 제가 끝낸 중계가 발로란트 마스터즈 마드리드 2024라는 중계였는데 최종 그랜드 파이널 결승전이고 이제 승자가 가려졌죠. 보통 경기장에 가지 않고 하는 중계들도 많습니다. 그런 걸 보통 옵티브 중계라고 하는데 뭐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상황이 되지 않아서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똑같은 화면을 보면서 저희가 중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현장감을 조금 더 살려주는 게 중요한데 사실 현장에서 중계한 경험이 없으면 이런 현장감을 살리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도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튜디오 중계가 모든 스포츠들은 다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현장보다는 그래도 상황 자체, 중계하는 환경 자체는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은 곳들도 있죠. 스포츠 캐스터가 게임 중계도 할 수 있군요. 게임 중계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사실 좋아하는 게임이기도 했고 제가 이제 MBC 스포츠 플러스라는 회사에서 나와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게임사 측에서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락해서 게임 중계를 하게 됐어요. 지금처럼 근데 좋아하는 게임이나 스포츠를 중계할 때도 있지만 생소한 스포츠를 중계하실 때도 있죠? 맞아요. 스포츠 종목이 워낙 많잖아요. 진짜 뭐 격투기부터 구기 종목, 올림픽만 해도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계속 바뀌는데 제가 농구, 배구, 뭐 축구, 펜싱, 뭐 배드민턴 여러 가지 종목을 했는데 제일 생소했던 거 두 가지가 근대 5종 그리고 PBR이라는 종목. 근대 5종은 이제 많이 아시게 됐잖아요. 근데 PBR이라는 종목 못 들어보셨죠? 네, 처음 들어봐요. 이게 뭐냐면 프로불스 로데오라고 소 위에서 8초를 막 이렇게 뛰는 소에서 8초를 버티는 종목이에요. 소 이런 위에서요? 네. 사람이 소 위에 타서 맞아요. 소 타서 8초 버티는 종목. 네. 이런 것도 중계한 적 있어요. 텍스처 하나 둘 텍스처가 이렇게 마지막 킬로그를 띄웁니다. 이번 라운드를 깔끔하게 가져가는 젠지. 라운드 스코어 7대5로 앞서 나갑니다. 센트럴 존큐티 혼자 남아있어요. 존큐티 왼쪽 그리고 오른쪽까지 잡아냅니다. 센트럴 역시나 라운드 가져갑니다.
정말 발로란트에 더욱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6시간 반 정도 됐네요. 이제 12시 즈음에 저희가 시작해가지고 이제 먼동이 텄으니까 6시간 반 정도 중계를 한 것 같습니다. 보통 모든 스포츠는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들도 화장실에 가고 싶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 중계진들도 화장실을 가고, 발로란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맵별로, 그러니까 세트 개념으로 해서 중간중간 잠깐의 2, 3분씩의 쉬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튜디오가 조금 더 환경이 좋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가 이거예요. 스튜디오에서 중계를 하게 되면 화장실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금방 갔다 올 수 있어요. 그게 장점이죠. 6시간 반 동안 중계를 하셨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럼 힘이 들 때는 텐션이 좀 떨어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텐션을 업 시키는 그런 꿀팁이 있을까요? 저 일단 초코 과자를 먹습니다. 그리고 카페인 음료를 너무 피곤할 때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유쾌한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경기에서 앞에 있었던 장면들에 좋은 게 나왔으면 그거 대박 아니었어? 와 진짜 걔는 천재야 천재,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익사이팅하게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저만의 루틴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중계하시면서 뭐 끊지 않고 그 오랜 시간 중계한 그런 중계가 있을까요? 제일 제가 중계했던 거 중에 오래된 건 뭐 더블헤더로 길어지고 이런 걸 제외하고 단일 경기에서 제일 오래 했던 게 2018년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예요. 그때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100년이 넘는 역사상 2018년에 있었던 월드시리즈 중계 3차전이 7시간 20분 동안 경기가 끊어지지 않고 진행이 됐거든요. 그때 제가 정말 운 좋게도,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장 중계하러 미국 LA 다저 스타디움에 있었어요. 와, 7시간 20분 동안 중계를 하면 아무래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다 보니까 시차가 있잖아요. 네네. 그날 시차 딱 해결했습니다. 바로 이제 집에 가서 바로 기절하시고 호텔 가서 바로 잤어요. 시차 적응 바로 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길어지면 추가 수당 같은 거라든지 어떤 그런 이런 보너스 같은 게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네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왜냐면, 왜 없냐면 스포츠 중계는 짧은 경기도 있어요. 제가 e스포츠 중계를 하잖아요. 제가 지난 중계 때 2경기를 중계를 했는데, 첫 경기는 1시간 20분 만에 끝났어요. 두 번째 경기는 3시간 20분 만에 끝났어요. 그러면 짧게 끝난 경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주기로 했던 돈에서 가져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너무 억울하죠. 서운하죠. 우리 너무 너무 서운하잖아요. 서운하고. 네, 그래서 길게 했다고 더 달라고도 못합니다. 그게 그런- 기본이다. 그런 기본이 있구나. 좀 아쉽네요, 근데. 네. 그럼 앞으로 스포츠 캐스터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와 영역이 더욱 넓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는 중계권을 보유하는 회사들이 방송국에 국한돼 있어요. 예를 들면 KBS, MBC, SBS 스포츠 혹은 뭐 스포티비 이렇게 TV 방송사에만 국한됐는데, 최근에 보면 여러 온라인 플랫폼이나 OTT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스포츠를 중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캐스터가 일할 수 있는 시장도 많아지고, 또 스포츠 선수들이 방송에 은퇴하고 나서 나오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스포츠캐스터들이 앞으로 더 많은 영역에서 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시청자분들도 정말 이 스포츠 캐스터의 직업을 꿈꾸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네. 1부에선 스포츠 캐스터의 일상을 살펴봤다면 2부에선 스포츠 캐스터의 찐 라이프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고 리얼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2부에도 함께 직진하실 거죠? 그럼 2부에서 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